일본과 동급이 되어버렸는데 한국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기만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일본 조간신문 마이니치는 18일자 기사에서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화가 움직인다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용해 경색된 한일 양국의 정세 변화를 꾀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방일하여 스가 요시히데를 지지해 총리를 만들고 81세의 나이에 막구 실세가 되어 권력의 정점에선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고 니카이 간사장의 주선으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한국대표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도 일본을 방문해 일본 국회의원들과 연쇄회동을 하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현안에 대해 회담했습니다. 한국 측의 일본 방문에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한일의원연맹 소속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을 포함한 일본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사에서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다행스럽게 이런 현상을 정치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이 의지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명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정서나 상대국 반응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의 공통으로 주어진 명분은 바이든입니다. 2015년 아베가 방한했음에도 한일 간 냉랭한 기류가 해소되지 않자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이 한일 양국 화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해결된 일이라며 추가 조치에 난색을 보이던 일본에 기금으로 10억의 원을 출자하게 하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종용합니다. 바이든이 중재한 위안부 합의가 2015년 12월 28일 그렇게 체결되었습니다. 그 바이든에게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당선 축하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되고 바이든은 한일 간 경색을 원하지 않으며 경색 해소에 부정적인 국가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객관적인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속마음이야 어쨌든 일단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외교상 필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RCEP 체결 전 아세안 화상회의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를 꼭 집어 특히 반갑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 명분을 선점했다며 그 인사 하나로 대외적으로 한일 간 경색을 풀 책임이 일본으로 넘어와 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바이든 당선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미 회담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정상 간 일괄 타결을 선호하며 일본의 관여 여지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미국이 뭔가 하면 그 옆에서 얼굴을 들이밀며 국제 위상을 키워온 일본이었고 전통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문제를 의논했었기 때문에 일본의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북핵 문제에서 철저하게 잊힌 국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북핵 협상 방식과는 달리 상향식 협상을 우선하는 바이든은 북핵 문제에서 주변국의 동참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본이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러한 정세 변화에서
일본이 한일 관계 악화를 버려둘 여유가 없으며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결국 최대 걸림돌은 강제 노역 배상 문제라면서 한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3권 분립을 내세운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안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대로라면 강제징용 피해 배상 현금화는 불가피할 전망이고 한두 차례 한일 간 정치적 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화가 되면 공언한 대로 한국에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해야 합니다. 이 보복은 단순히 현금화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과 정치권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향후 한일 간 분쟁 시 이 분위기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일 간 문제에 별 관심이 없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그런 일본을 못마땅해 할 것이고 이런 우려 때문에 보복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사를 정리하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힘을 앞세운 대한정책은 한일 관계의 급속한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 잘못된 정책을 인식하고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사태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한일 양국은 하루아침에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지만 양국 관계의 안정은 서로의 국익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힘을 앞세우면 부딪혀 보려는 생각을 한국은 하지 못했고 일본의 단순한 겁박과 미국의 어르고 뺨 때리는 중재에 한국은 지레 겁을 먹고 대체로 양보했습니다. 아베의 무역보복 시 보여준 대로 일본에 맞서면 경제산업계와 보수 정치권은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너무나 당연한 듯 굴복해야 한다며 정권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역보복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 현재 일본에 당당히 맞서면서도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자긍심은 커졌습니다. 이웃 국가와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쟁 자체가 아니라 분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21세기는 대체로 국가 간 기싸움으로 전쟁을 하고 대개 침묵이라는 의도된 소강 상태를 거쳐 화해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존중하고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타협하는 그 안에서 국익과 국민적 자긍심을 지켜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향할 외교이고 눈치 보고 굴종하고 걱정만 하면서 정권 이익을 앞세워 국익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외교는 대한민국이 해서는 안 되는 외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